안녕하세요. 꽁쌤입니다. 항상 배드민턴을 배울 때 제가 꽁쌤 배드민턴 교수법의 핵심 원리는 세 가지로 일단 생각을 하시라고 그랬죠. 첫째는 이제 그립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스윙 스트로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푸덕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배드민턴의 기본 기술이 8가지가 있는데 헤어핀, 푸시, 그죠? 그리고 드라이브, 리시버, 하이 클리어, 스매싱, 드롭, 그리고 마지막에 서비스. 8가지 테크닉을 항상 3가지 원리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오버헤드에 있어서 그러면 그립콕과 스윙 스트로크를 배웠으니까 그러면 이제 후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것을 한번 이번 시간에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핸드에서 이렇게 깊숙이 이렇게 쳐야 되는 이런 백핸드 테크닉은 사실은 우리는 동호인들은 복식을 하지 단식은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 테크닉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혼합 복식에서 내 파트너의 여성분과 상대 선수의 남성과의 차이가 너무 실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여성분이 뒤로 나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에 많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결국은 남자가 뒤에서 이런 후덕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서 거의 단식처럼 쳐야 되는 거죠. 4분의 3이겠네, 그죠? 4분의 3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쪽은 4분의 1만. 이런 경우도 많이 벌어지거든요, 전술적으로. 그래서 이쪽에 백핸드의 테크닉에 있어서는 혼합 복식에서 그런 후덕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좀 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 친 거죠. 우리가 스매싱을 때릴 때 후위에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서 상대편 왼쪽 사이드로 이렇게 이 대각선으로 스매싱 하는 것은 특히 조심해야 되죠. 왜? 내가 스매싱을 때렸을 때 이 대각으로 날아가면 나는 이게 백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샤트는 빨리 날아갔는데 내가 여기서 준비할 시간이 아무래도 없겠죠. 그러니까 포핸드를 치고 빨리 와서 이쪽으로 포핸드로 돌아서 치기가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쪽 사이드에서 공격을 할 때는 이쪽에다 많이 해야겠죠. 공격을. 직선거리로. 그러면은 상대가 리시버를 대각선으로 날아오니까 내가 어느 정도 시간도 있고 움직일 시간도, 그리고 직선으로 때렸을 때 강한 공격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공격 효과를 더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쪽에는 또 백사이드가 되잖아요, 상대편. 예, 그리고 그걸 잘 타점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좀 더 공격의 효과를 좀 높일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여기서 스매싱을 때렸을 때 앞에서 아무래도 포핸드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전이가. 그래서 그 정도의 일단 전술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는 게 좋고요. 그러면 어쨌거나 그렇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은 백사이드에 걸린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백사이드의 이 백핸드는 이 수비 자세에서, 이 수비 위치에서 이렇게는 잘 안 하죠. 그죠? 대부분 이쪽에 오면은 이렇게 많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에서의 백사이드 깊은 것은 센터에 서 있을 때, 특히 전후위법에 서 있을 때 이제 이쪽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 동호인들은 이렇게 깊이 단식을 해서 여기서 스텝을 밟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이 정도에서 밟아요. 그러면 우리가 동호인들도 이제 A조, B조, T조 다 있으니까, 그러면 이 복식 서비스 라인 안쪽에서 일반적으로 한 발 정도 이렇게, 이 정도가 이 동호인들의 기본적인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엘리트 선수들은 이제 수준이 높고 빠르니까 중간 볼을 좀 더 빨리 앞에서 잡으려고 자꾸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거리가 좀 짧아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뒤로 나오는 백사이드의 이 스텝이 상대의 드리블 클리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앞에 서 있는 것은 좀 그런 공격에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 D조부터 한 C조까지, C조, B조까지는 이 정도 위치하면 좋아요. 자, 그러면 아무리 신장이 짧다 하더라도 보세요. 한 발이면 더 이만큼 하네, 그죠? 거의 다 걸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원스텝만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웬만한 백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깊숙하게 들어왔다가 다시 와서 사이드 스텝에 이렇게 해도 이 스텝에 거의 걸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치고 막 쫓아가서 이렇게 하는 스텝은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내가 이런 백사이드에서 깊숙이 걸렸다는 소리는 내가 스매싱을 좀 세게 때리고 예기치 않게 대치기가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만 습관적으로 여기서 사이드 점프를 했다든지 아니면 좀 스매싱을 때렸어도 때리고 빨리 이쪽으로 이렇게 약간 이동하는 이런 연습을 우리 동호인들은 많이 해줘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선수들은 엘리트, 우리가 어떻게 움직임이 빠른 어떤 훈련된 선수들은
때리고도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때려 여기서도 한 번에 이렇게 나갈 수가 있죠. 그죠? 원점프를 한다든지 굉장히 보폭이 넓게 이런 후덕이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호인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평균치를 얘기한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스매싱을 때렸을 때 항상 이 정도. 예. 이렇게 때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니면 사이드 점프에도 한 이 정도. 이게 치고 항상 이렇게. 두 번째 동작이 약간은 홈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스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정도 전제하시고, 그러면 봤을 때 여기서 백을 이제 나가는 스텝을 하면 제일 가깝다. 그럼 오른발 한 번 나가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 백사이드 높은 것을 이렇게 치는 경우는 없죠. 왜? 이렇게 칠 수 있다는 것은 돌아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포핸드 라운드 헤드 스트로크라고 그러죠, 이걸. 이렇게 라운드 헤드를 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백스텝에 오는 이 깊은 것은 이 정도의 거리에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스텝은 이런 스텝을 많이 하겠죠. 이렇게 여기서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이드 스텝 타해서 이렇게.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왼발 오른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사이드 스텝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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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왜 그러냐면 예측 못하는 상대한테 어떤 그런 허점을 좀 찔린 거죠. 네. 내가 타이밍을 뺏겼거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공격 루트를 잘못 잡았거나 아니면 스매싱이 좀 떴거나 이럴 때 빠르게 대치당하는 어떤 그런 지점의 셔틀콕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스텝보다는 이 상태에서 사이드 스텝 밟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이드 스텝 밟고 돌아왔다가 다시 오면 이제 포인트로 돌아서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연습은 가장 짧은 건 물론 오른발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 사이드 스텝을 가급적이면 앞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앞으로 가지 말고 가급적이면 약간 뒤쪽으로 오른발이 약간 뒤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그러면은 셔틀콕을 너무 이렇게 놓는 이런 위치를 어느 정도의 우리가 타점을 앞쪽으로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하면 오른발이 사이드 스텝 할 때 자 스타트 준비 예비 동작하고 하면서 뒤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치는 거죠. 그리고 돌고 내가 중심이 쏠렸을 때는 빨리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고요. 내가 어느 정도 하이크나 이런 여유있게 백을 쳤을 때는 치고 가볍게 걸어가도 되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호인들은 완벽한 하이크나 이런 게 좀 어려우니까 내가 적당하게 하프 스매싱을 많이 구사하시라고 그랬죠. 동호인들은 하프 스매싱을 구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사이드 커트 드롭이나. 그래서 두 가지를 많이 하시는 게 제일 좋지. 뭐 하이크를 정확히 쳤다고 해서 그게 우리한테 공격권을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커트나 드롭 컷이나 아니면 하프 스매싱을 많이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스텝을 일반적으로 보면 제가 이건 뭐 쉬운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스텝 안에 걸리는 것은 이렇게 해도 많이 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텝을 연습할 때 예비 동작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 한 번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샷들이 멀리 오면 이 사이드 스텝을 좀 멀리 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멀리 그 다음에 가까우면 사이드 스텝을 조금만 가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연습이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쪽 연습은 이 동작을 우선적으로 많이 해보세요. 예비 동작, 사이드 스텝 치고 그렇다. 예비 동작, 사이드 스텝 치고 이 동작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오른발이 사이드 스텝 할 때 앞으로 가지 말고 가급적이면 약간이라도 뒤로 이렇게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뒤로 자 예비 동작, 사이드 스텝 치고 사이드 예비 동작, 사이드 스텝 치고 요 연습을 일단 많이 하세요. 그 외에도 약간의 뭐 여러 가지 스텝이 변형돼서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쪽을 치고
그럼 사이드 스텝 했다? 또 사이드 스텝. 예.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치고 돌아와서 가도 이렇게 사이드 스텝. 그래서 이 사이드 스텝을 여러분들이 오른발이 약간 뒤쪽으로, 예, 요걸 많이 연습하시면 그 두 번째 스텝에서 멀면은 조금 많이 뛰면 되고, 그리고 좁으면은, 예, 조금만 뛰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거리에 따라서 내가 사이드 스텝하고 그 다음에 뛰는 스텝이 적절하게 자기가 리듬을 맞추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하시다 보면 나름대로 거리감이 생겨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은 아까 얘기한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오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연습을 많이 하세요. 예. 예, 요 연습을 많이 해서 상황에 따라서 거리감을 익히시면 되고, 이게 많이 연습이 되면 여러분들은 꼭 백치고 사이드 돌고 그 다음에 포핸드로 돌아가는 이 연습을 꼭 병행하시는 게 좋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예비 동작하고 치고 그리고 돌아서 포핸드. 아시겠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쪽 백사이드 기본 쪽에서 여러분들이 푸드웍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가, 그리고 왜 그러한 현상이 나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고민해 봤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꽁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